일단 내담자 올 때 가장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왜 일반 심리 상담보다 체면 NLP 심리 상담이 효과적인가,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 상담과 체면 NLP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는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신경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약물 치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으세요. 이런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오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왜 치료가 안 됐을까요? 이 약물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약물은 일시적인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더 악화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건 있지만 완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대인공포증, 분노조절장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시킬 때, 이런 문제들은 의식 차원이라기보다는 무의식 차원에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의식 차원의 문제 같으면은 일반 심리 상담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의식 차원에 각인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무의식과 접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무의식과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이제 트랜스 상태라는 거예요. 트랜스 상태. 트랜스 상태가 되었을 때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어요. 이 무의식과 접속해야만 일반적인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불면증, 불안증, 이런 여타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트랜스. 그럼 트랜스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트랜스는 편안하면서도 고도로 의식이 집중 몰입되는 상태다. 편안하면서도 고도로 의식이 집중 몰입되는 상태다. 이게 이제 트랜스거든요. 편안하면서도 고도로 의식이 집중 몰입이 되면은 트랜스에 들어가는데, 이 트랜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무의식과 접속이 되고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여러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치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도 있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패턴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기능, 또는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기능을 우리 두뇌와 비교를 해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처음에는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지만은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백신 알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또는 백업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깔아야 되잖아요.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그죠? 필요한 프로그램 깔아야 되죠. 우리 핸드폰에 앱 다운을 받는 것처럼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란 이야기. 두뇌에도 불필요한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설정을 해야 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여타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이거는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같은 거거든요. 바이러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원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잖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자신감, 열정, 또는 희망, 사랑, 공감, 꿈, 비전, 목표의식, 이런 건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깔아줘야 되죠. 근데 이걸 깔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인간은 바로 무의식, 자, 무의식과 접속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심리치료는 무의식과 접속을 할 수가 없죠. 일반 심리 상담은 의식 차원이죠. 자, 병원의 정신과,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자, 무의식과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제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의 힘이라는 겁니다. 트랜스와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체면, 두 번째는 NLP, 세 번째는 시간선 치료, 네 번째는 전생 치료, 그다음 명상 치료, 명상 아시죠? 명상 치료, 또는 교회의 기도도 트랜스예요. 자, 절에 가면 절에 또 뭐 드리죠? 불공도 치료, 트랜스예요.
뭐 인디언들의 그 뭐 기우제 이런 것도 트랜스에 속해요. 인디언 기우제. 근데 어떤 종교적인 여러 이벤트 이런 거는 트랜스와 관련돼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트랜스라는 것은 강범위예요. 트랜스는 편안하면서 어느 하나에 집중 몰입이 되는 현상인데 꼭 체면 NLP만 트랜스가 아니라 이렇게 체면 NLP, 시간선 치료, 전생 치료, 명상 치료, 또 기도, 불경, 뭐 인디언 어떤 기도, 기우제 뭐 그 외에도 그 우리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까 저기 무슨 음악 공연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 하셨나요? 음악 공연에 가면은 막 그 어떤 반복적인 어떤 음악의 리듬, 뭐 음악의 리듬 이런 것도 이제 트랜스의 힘이죠. 우리 옛날에 보면 그 2002년도에 축구 4강 갔을 때 대한민국 뭐 이제 그 구호에 맞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율동하고 소리 지르고 움직이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트랜스죠. 뭐 또 자동차로 본다면 자동차를 일정하게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런 힘도 트랜스죠. 뭐 또 뭡니까? 뭐 우리가 영화에 몰입되어 있는 거, 드라마에 몰입되어 있는 거, 이게 트랜스는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제 이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면 무의식과 접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편안한 게 뭐냐면은 가장 편안한 게 바로 체면이나 NLP를 쓰는 거죠. 체면 NLP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이 무의식과 접속되는 트랜스 상태를 만들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거는 치료를 해버리고 또 이제 꿈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거는 새롭게 또 설정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켜서 뭐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한다. 끌어당김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1900년 초반부터 이미 뭐 이루어져 왔지만은 이게 체면 NLP의 힘이라는 것은 뭐 최근에 정리가 된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 뭐 이런 여러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무수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체면 NLP를 활용해서 끌어당김 힘이 작동됩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해.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도 이게 체면 NLP 힘이라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상력. 상상력 자체도 어떻게 하면 이제 트랜스가 될 수 있거든요. 상상을 잘하는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에 트랜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상상력이 좀 부족한 사람 눈을 감아도 상상이 안 되니까 트랜스에 안 들어가겠죠. 그런 점에서 상상력도 어떤 점에서는 이제 트랜스의 힘을 발휘하고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 또 치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다 됐나요? 네. 근데 그 트랜스를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체면 NLP를 하려면 가장 빠르게 뭐 트랜스의 힘을 활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체면은 뭐냐? 자, 체면은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체면은 힌노시스. 힌노시스는 힌노스 잠의 여신이라는 단어에서 유발이 된 거거든요. 시작이 된 거거든요. 힌노스가 잠의 신, 잠의 여신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힌노시스는 잠 자는 거와 비슷한 게 아닐까? 체면에 걸리면 잠을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체면은 잠을 자는 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잠을 자는 것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체면은 잠을 자는 것 비슷한 몽롱한 느낌은 있지만 편안하면서 몽롱한 느낌이 있지만 의식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와 잠을 자는 상태의 중간 상태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저머리즘이라는 단어도 이제 체면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매저머가 행했던 방법이다. 매저머가 이제 그 어떤 현대 체면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현대 체면 아버지 매저머가 사용한 방식이 바로 체면이다. 그래서 매저머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면에 대해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체면 이렇게 질문하면 좋아요. 체면에 걸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체면에 걸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러면은 뭐 신비하겠죠. 뭐 의식이 없는 상태,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뭔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저는 가만히 있지만 뭔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체면에 걸리더라도 의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어떤 무의식의 기억들이 좀 더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해 주면 좋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체면에 걸리면은 의식은 없고 무의식만 있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의식은 없고 무의식만 있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 일부 올라오는 것이다. 가장 쉬운 설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지가 이렇게 쭉 있었을 때에 평소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이제 잠겨 있기 바닷물에 그렇죠? 이제 밀물일 때는 이게 바닷물 속에 섬이 잠겨 있겠죠. 근데 물이 빠져나와서 썰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썰물이 되면 일정 부분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일정 부분이 올라오는 이 상태가 바로 체면이다. 이걸 이해를 시켜준 겁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주거든요. 사진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진첩. 자, 사진첩을 들추기 이전에는 사진첩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사진첩을 들추니까 여러 사진이 있어요. 여러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진과 관련된 경험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은 사진첩처럼 수많은 사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사진첩을 들추는 과정과 비슷하다. 사진첩을 들추어서 사진 하나를 보는 순간 그 사진과 관련된 여러 기억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무의식소에는 몇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몇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럼 그 사진 속에는 좋은 사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행복, 기쁨, 즐거움, 신나는 느낌, 자신감, 성취감 이런 좋은 사진은 들춰내어서 그 느낌을 강하게 살려주고 그리고 뭐 어떤 불행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사진은 차라리 빼가지고 아예 불태워 없애버린다든지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든지 느낌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 저장된 그 사진의 기억들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체면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사진들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좋은 사진은 그 느낌을 살려주고 안 좋은 사진은 빼가지고 그냥 불태워 없애는 것처럼 그 사진에 대한 느낌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요. 이해를. 지금 사진첩 이야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쉽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이제 무의식은 이렇게 여러 사진과 같은 그런 기억을 사진첩에 담고 있는 것처럼 기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체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진첩을 들추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의식은 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추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체면에 대해 오해가 생겼을까?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체면을 거는 과정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체면에 걸려가지고 눈을 못 뜨거나 팔을 못 내리거나 또는 막 눈물 흘리거나 이런 극단적인 장면만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야, 체면에 걸리면 저렇게 조종당할 수 있구나. 체면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구나.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체면을 걸어보면은 의식은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체면에 안 걸리고 싶으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자, 모든 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TV에 나온 것처럼 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미리 선발을 하는 거예요. 선발. 그리고 특히 이제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툭 하면 체면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걸리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꼭 TV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 체면에 걸려야 될 이유는 없다. 자, 치료를 하는 것과 체면의 깊이는 전혀 무관하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이미 자기만의 체면에 걸려있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문제라는 것 하나의 체면이에요. 문제라는 것 하나의 체면이에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제라는 건 뭡니까? 집착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착. 맞아요?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집착한다는 것은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불면증을 갖고 있다면 불면 체면에 걸려 있네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또는 불안증을 갖고 있다. 불안 체면에 걸려 있네요. 발표 불안을 갖고 있어. 발표 불안 체면에 걸려 있네요. 자, 분노 조절 장애. 어떤 분노 대상에 대한 체면에 걸려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도 체면이기 때문에 문제를 떠올리는 그 자체로 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문제를 머리에 떠올리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반대도 가능해요. 꿈도 체면이고 목표도 체면이고 비전도 체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체면이에요. 연애를 하는 것도 체면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다 체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취미 활동도 체면이 될 수가 있고요.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영화 다 체면이 될 수 있어요. 좋아한다라는 건 뭐예요? 좋아한다라는 건 몰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 좋아한다는 건 몰입이 된다. 몰입, 집착, 집중, 몰입은 다 체면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해야 돼. 체면은 조용한 장소에서만 걸릴 수 있을까요?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걸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시끄러운 장소에서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끄러운 장소에서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옛날 어릴 때 바깥은 소란스럽지만 두 사람에게만 몰입했잖아요. 두 사람의 반응에 집중했잖아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 대화에 몰입하고 그죠? 그렇죠? 몰입했잖아요. 자, 그래서 장소에 무관하게 체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용한 편안한 음악도 있고 좀 어떤 향기도 있고 부드러운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체면에 더 잘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뭐 시끄러운 장소에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 밖에 지금 차 소리 나고 시끄러운데 체면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차량 소리도 들리겠지만은 나중에는 제 목소리에만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이 될 수가 있으세요. 사실은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데이트하면서 서로 몰입했던 것처럼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책에 몰입했던 것처럼 또는 핸드폰 보고 카톡에 몰입했던 것처럼 몰입하는 것 자체가 체면이기 때문에 장소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편안한 의자에 편안한 분위기에 조금 좀 어두운 조명을 가지면 더 좋겠죠. 자,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걸 오해는 이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술주의 모습 이제 누워있고 우리 이제 인교, TV에 뭐 인교를 이제 하는데 인교는 사람 다리를 만들어 사람 몸 안에 사람 올라가는 이런 걸 이제 인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 몸 안에 올라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거는 추술주의과 비슷하지 않냐. 혹시 마술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체면을 좀 걸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체면의 1단계는 강직 현상입니다.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는 얕은 체면에서도 몸이 쉽게 굳어지거든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팔. 자, 눈 감고 팔을 이렇게 올리고 이 팔이 그대로 쇠막대기가 된다고 상상하세요. 쇠막대기. 쇠막대기처럼 굳어있다고 상상하세요. 쇠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자, 쇠막대기가 되었기 때문에 팔을 내릴 수도 없고 팔을 굽힐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제가 팔을 내리려 하지만은 팔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내릴 수 없습니다. 자, 팔 내려봅니다. 안 되죠? 딱딱이 굳어 있을 거예요. 굽혀 보세요. 안 될 거예요. 굳어 있거든 지금 팔이 딱딱이 굳어 있습니다. 이제 숫자 셋만에 완전히 풀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제 풀릴 거예요. 자, 찌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자, 팔이 쉽게 굳어져 버린 느낌을 한번 가질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불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팔을 내리고 어디 합니까?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합니까? 어디 이렇게 있잖아요.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에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팔은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어디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숟가락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불이야 하면 어디 이렇게 하지 숟가락 내리고 어디 하진 않겠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조금 놀라거나 약간 긴장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혼란적인 상황에서 암시를 받거나 그러면은 가장 먼저 되는 게 몸이 굳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몸을 굳게 만들어서 몸 위에 사람 몸이 올라가게 만드는 걸 인교라고 그래. 인교. 인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어쨌든 이걸 이제 드라마틱하게 TV에서 연출을 해주니까 아 이건 주술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풀어주는 거 하나씩. 그리고 잠자는 상태의 모습 이것도 설명해줘야 돼. 체면 잠자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상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TV에 있는 사람들도 의식이 다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상태인데 단지 잠을 자는 모습처럼 연출이 되어 있을 뿐이죠. 자 잠자는 상태로 보이지만 의식은 다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세요. 원래 프로이트도 체면을 했는데 이게 프로이트의 친구 브로이어란 사람은 체면을 아주 잘 걸고 이 프로이트는 체면을 잘 못 걸었어요. 10명 중에 한 7명은 브로이어가 성공을 했다면은 이게 프로이트는 한 2명 정도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질투심과 시기심과 자존심의 상처로 인해서 프로이트는 체면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창시하면서 대대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그로부터 50년 동안 체면이 후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은 우리 심리학의 아버지 그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체면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체면은 암흑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설명은 해줄 수 있는 거죠. 요까지 설명은 어렵지 않겠죠? 우리 오경수 이사님 특히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처음 오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었죠. 그렇죠. 이거 다 안 하더라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한번 쭉 설명해 주면 좋아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체면은 집중, 시작. 체면은 집중. 체면은 이완. 체면은 이완.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꿈꾸는 것 같은 몽롱한 상태. 체면은 꿈꾸는 것 같은 몽롱한 상태. 체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 체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 체면에서도 잡생각이 난다. 체면에서도 잡생각이 난다. 체면에서도 체면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체면에서도 체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체면과 비체면은 구별이 어렵다. 체면과 비체면은 구별이 어렵다. 그러므로 체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 그러므로 체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 체면에 걸리려 하면 안 된다. 체면에 걸리려 하면 안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허용하라.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허용하라. 무엇이든 애쓰면 안 된다. 무엇이든 애쓰면 안 된다. 잠 오면 잠을 자고 졸리면 졸고 잠오면 잠을 자고 졸리면 졸고 나른하면 나른해하고 몸이 무거우면 무거워하고 나른하면 나른하고 몸이 무거우면 무거워하고 가벼우면 가벼워하고 가벼우면 가벼워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허용하라.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허용하라. 그런 자신을 그냥 느껴라. 그런 자신을 그냥 느껴라.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어라. 허용하라. 허용하라. 이걸 왜 제가 다 따로 이렇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체면을 특별한 걸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체면과 비체면의 경계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체면에 걸렸지만은 안 걸린 것 같아. 잡생각이 나요. 네, 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생각이 나면 잡생각이 나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네, 체면에 걸려도 걸리지 않은 것 같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제 체면 컨빈서, 체면에 걸린 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컨빈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눈을 못 뜨게 한다든지 눈을 감게 눈을 못 뜨게 하는 거. 눈을 못 뜨니까 의식은 있는데 그래 눈이 뜨기 힘드네. 이게 체면에 걸린 것 같아. 눈을 못 뜨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팔을 못 내리게 하는 거지. 이게 TV에서 보는 거와 비슷하죠.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가 그래요. 팔을 못 내리게 하면서 그럼 체면에 걸린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김태희 대표님 한번 앞에 나와 보실래요? 오랜만에.